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연말 특집 라이브 세 번째 시간으로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윤덕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윤덕현 교수님과 함께 암 환자를 만나는 의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송 진행해 볼 텐데요. 윤덕현 교수님이 올해 초쯤에 명사들의 특강에 나와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 되게 암 혈액암 환우분들이나 여러 암 환우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나 뭐 안타까운 여러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이런 암 환자를 만나는 의사로서 여러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뭐 건강 꿀팁이라든지 교수님의 조언 이런 것도 함께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인사랑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림프종,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고 또 카티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희가 그 림프종이랑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어떤 병인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간단하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쉽지는 않은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시간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시거나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는 암 환자분이시거나 또는 가족분이 암으로 투병 중이시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올해 한 해도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족분들께 응원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마냥 웃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또 최근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가 정말 네.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림프종과 다발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이고요.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면 위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위라는 곳이 배에 있으니까 네. 뭐 위에서 생기는 암이다. 폐암 그러면 폐에서 복이 생긴 암이다. 뭐 이런 게 좀 쉽게 뭐랄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혈액암의 경우에는 이름도 사실은 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면 피 속에서 이런 것들이 떠돌아 다니는 것인가? 그렇게 딱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혈액암 중에는 정말로 떠돌아 다니는 병도 있고 특히 이제 림프종 같은 병은 뭐 폐암이나 위암, 대장암하고 비슷하게 혹을 만드는 성질이 있는 네. 종류의 병이고요. 우리가 혈액암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 세포들이 변형이 되어서 암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암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네. 혈액암에 포함되는 것들이 모두 혈액을 타고 꼭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혈액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 내 혈액암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조금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항상 연례 통계를 만들어서 뭐 10대암 사실 뭐 이게 10대암에 들어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환자분들이 네. 많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10대암에는 혈액암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림프종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12 빈도 순으로는 12가 되기도 하고 뭐 11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림프종이 혈액암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인데도 10위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뭐 암 환자분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95명은 통상 이야기하는 이제 고형암. 네. 그래서 뭐 폐암, 위암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5% 정도가 혈액암이 되고 혈액암에는 뭐 가장 좀 뭐랄까요 친숙하다는 표현이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덜 낯설게 느껴지시는 게 백혈병일 것 같고요. 백혈병은 정말 네. 또 드라마나 매체에서 네, 많이 네, 다뤄지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백혈병도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결국은 특정 종류의 이 백혈구가 증식을 하는 혈액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뭐 혈소판 생성이 되지 않아서 출혈이 잘 생긴다든지 또 적혈구가 잘 생성되지 않으니까 뭐 숨이 차고 어지럽고 뭐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든지 사실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진료를 하는 림프종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사실 빈도르는 뭐 가장 흔한 종류에 들어가는 혈액암들 중에 한 가지고 림프종과 백혈병 모두 이 우리 몸의 혈액세포 중에 백혈구 중에서도 림프구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이런 바이러스나 또는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성질이 있는 이런 세포들인데 이런 세포들이 이제 망가져서 암이 되는 거고 림프종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혹을 만드는 성질이 있고요. 종류가 한 100가지쯤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셨지만 간단하게 대답하드리기 어려운 이 복잡성이 있는 거죠. 좀 무리한 질문을 드렸을 때도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라는 혈액세포가 이제 성질이 바뀌어서 암이 되는데 이제 골수 내에서 자리를 잡아서 자꾸 이상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자꾸 이제 뼈를 보통은 망가뜨립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상 단백질을 분비해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면역도 떨어지고 또 그런 물질이 콩팥에 쌓이면 콩팥도 나빠지고 이제 뭐 좀 이제 보통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 잘 생기는 병이 다발골수종인데 사실 오늘도 40대 남자 환자분께서 사실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 하시는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최근엔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도 좀 뵙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참 좀 마음이 그런 댓글이 있는데 제너럴님이 자제분께서 12월 10일에 버킨 림프종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1월 14일에 외로로 잡혔는데 교수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그 댓글 주셨네요. 그러시면은요. 네. 혹시 좀 연락을 좀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진료 일정을 조정해서 빨리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너럴님께서 뭐 계속 채팅 쳐주시면 저희가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좀 제가 무리한 질문을 드렸지만 림프종이나 아닙니다. 그런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다른 암보다는 좀 심각도나 그런 게 높은 암일까요? 사실 뭐 암은 뭐 어느 암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도 사실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암이라는 병이 진단이 되면 사실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이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정말로 의학이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글쎄요 뭐 이렇게 뭐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발전 속도가 빨라서 저희가 참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또 배울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저희가 보니까. 정말 몇 달만 이렇게 한눈을 팔고 있어도 정말 최신 정보를 접하지 못하면 정말 이 발전하는 치료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진단이 되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얼마나 잘 치료가 될 거냐라는 거고, 이제 그것도 이제 답을 간단하게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이 이제 림프종이라는 병의 경우는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최근에 저희가 보는 병 그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문화도 그렇지만 질병의 패턴도 서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양에는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림프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런 그 상대적인 비율이
점점 서구를 따라가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소포림프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소포림프종이요. 림프종 중에는 비교적 좀 천천히 진행하지만 좀 재발을 하는 성질이 있는 그런 종류의 병입니다. 근데 소포림프종도 그 안에도 사실 등급이 있고요. 또는 더 나아가서 침범하는 장기위에 따른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하면서 내시경을 했는데 십이지장에 오돌도돌한 하얀 점들이 몇 개가 보여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소포림프종으로 진단이 되었다. 이런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럼 이제 소포림프종이라고 일반적으로 찍으면 이제 림프절에 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소포림프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항암 치료를 해도 대부분 재발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겁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이게 복잡한 게 세포의 모양은 똑같이 소포림프종이지만 12지장에 생긴 12지장형 소포림프종은 일반적인 소포림프종과 전혀 달라서 사실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것도 암의 일종이지만, 네, 소포림프종, 림프종의 한 가지이지만 네.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사실 실제로 이 병으로 병이 진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네. 일부의 경우에 진행하지만 국소 방사선 치료만 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아까 사실 이제 버킷 림프종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버킷 림프종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버킷 림프종은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치료를 좀 서둘러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병은 치료를 좀 서둘러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항암제를 세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편의 끝에는 정말 과잉 진료, 과잉 치료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네. 왜냐하면 도리어 환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굉장히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A형에 따라서 접근법도 다르고요. 실제로 예후도 다르고 또 이제 그 다발골수종으로 넘어가면 다발골수종은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전암병변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엠거스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무증상 골수종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다발골수종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 앞에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그 암이 초기에 진단하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진행된 다음에 진단되는 게 좋을까요? 초기에 진단하는 게 당연히 초기에 네. 진단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전암병변의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앞에 단계에 진단이 되면 더 좋겠죠. 거죠, 네. 네, 더 좋은데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좋은 이유는 빨리 치료를 하면 더 좋은 치료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여태까지는 다발골수종의 경우에는 이 앞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유가 물론 이 앞 단계에서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불행 중 다행히 모두 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수종 단계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부 환자의 경우엔 도리어 앞 단계에서 치료를 한다는 게 말씀드린 과잉 진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위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통상 진료를 하는 병으로 진행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바로 직전 단계의 네. 환자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우리가 병을 빨리 진단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건강검진도 하는데 그렇죠. 병을 초기 단계에 진단을 했는데 치료를 하지 않는다.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무기들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또 강한 부작용이 네. 영향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수해야 되는 부작용보다 더 커야 치료를 하는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치료 효과가 높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많이 초래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의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좋은 거는 효과는 점점 더 좋아지면서 부작용은 점점 줄어드는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제 한 3주 정도 전에 저희가 이제 가장 이 혈액암 분야에서 중요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학회가 이제 미국 혈액학회입니다. 네. 연례 미국 혈액학회가 매년 12월 초에 있는데요. 이번 12월 초에 그래서 다발골 수종으로 진행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사실은 지금 우리 다발골 수종 그 환우분들은 잘 아시는 다잘렉스라는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제를 썼더니 이 치료를 쓰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그룹과 비교해서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골 수종의 단계로 진행하는 확률을 현저히 낮춘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다행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네. 정말로 의학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우분들에게 당연히 암으로 진단이 되면 너무 충격적이고 또 사실 앞에 질문 주신 분도 아드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내 자신도 걱정이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면 사실 가족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본인도 걱정이지만 가족도 걱정이고 모두가 다 걱정인데 정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정말 의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가 병을 예전에는 한 가지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병으로 진단된 분에게 똑같은 치료를 해도 어떤 분은 완치가 되고 어떤 분은 재발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전히 모든 숙제를 해결한 건 아니지만 하나라고 알았던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찾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인 점이고 네. 희망이 보이는 네. 점인 거네요. 저희 다음 얘기하기 전에 제너럴님께서 조금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네.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제분께서 이제 11월 말부터 여러 응급실 다니다가 응급처치원 받다가 12월 11일 전후에 진단 받으셨고 그리고 저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현재 2차 항암을 시작했고 4기로 진단받았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 조금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지. 아까 이분이 네, 맞습니다. 버킷님 부종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동일한 분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네.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2차 항암을 시작을 한 거는 글쎄요, 일단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발불응성 질환이 사실 저희가 가장 항상 고민스러운 혹시 재발불응성 질환이 어떤 그래서, 질환일까요? 네. 그 예를 들면 림프종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면 네. 저희가 이제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림프종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병이 다 없어지는 단계를 저희가 이제 완전 관해라고 부르고요. 네. 완전 관해에 도달해서 이제 공격형 림프종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재발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보통은 완치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네. 물론 예외적으로 5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분도 소수지만 있기는 합니다. 근데 1차 치료를 해서 완전 관해를 얻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완전 관해를 얻지 못하거나 병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남아 있으면 다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또는 병이 다 없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병이 생겼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재발이라 그러죠. 그래서 재발 불응성이라는 말은 재발을 했거나 또는 항암제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재발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 글쎄요, 이제 제네럴님의 경우에 그 아드님은 정말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재발 단계를 가게 되면 조금은 일반적으로는 꼭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1차 치료에서 결국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다시 자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은 되고요. 다만 이제 특히 혈액암에서의 병기는 고형암에서의 병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가요? 4기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1기와 4기를 비교한다면 저희가 이제 병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제 예후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기가 더 좋은 건 절대 아니지만 네. 4기라고 해서 저희가 치료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형암에서의 4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고형암, 폐암에 전이가 동반된 경우는 물론 폐암의 전이성 질환의 경우도 최근에 치료는 엄청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네.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술로 절제를 해서 완치를 생각하는 단계랑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혈액암의 경우에는 1기이건 4기이건 통상적으로 치료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다만 다소 확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대로님은 그 2차 치료가 아니라 12월 10일에 항암 시작하고 두 번째 차수를 네, 그러면 잘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걱정하셔. 네, 네. 2차 치료라고 해서 재발하신 줄 알았죠. 저희는 이제 네. 그런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치료하는 항암 요법을 통틀어서 1차 치료, 네. 처음 재발해서 쓰는 치료를 2차 치료. 네. 네, 보통은 이제 2주기. 네. 이렇게 저기서의 제너럴님이 말씀하신 2차 치료는 저희는 두 번째 주기다.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네. 1차부터 좀 잘 치료가 되었으면 네네. 정말 버킷 좋겠네요. 림프종은 사실 완치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병이기 때문에 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만 잘 관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치료되시길 바라고 저희가 다음 얘기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혈액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조금 그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좀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조금 네. 진단을 환자분들에게 해드렸을 때 반응이 좀 어떤 편이신가요, 다들? 사실 뭐 많이들 걱정하면서 오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은 저는 정말 이 비욘디라는 채널이 네. 정말 그 환우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네.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이제 질병에 대한 정보를 보통 이제 접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걱정만 많이 하면서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담담하게 오시는 분도 있고 울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다 이제 그래도 대부분은 용기를 가지고 잘 치료를 이겨내 주시니까요. 항상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 어떤 성향은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어도 네. 사실 이 자리에서 많은 선생님들도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렇죠. PD님께서 그러면 만나시면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시죠. 그러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담담하고 네. 정말 씩씩하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존경스러워요. 네. 뭔가 저도 종영술 같은 게 저였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참 그런 거를 최근에 이제 그 대학생인데 네. 이제 림프종으로 진단이 됐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네. 근데 근데 모든 부모는 정말 자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 내 아들이 혈액암에 걸려서 병원에 같이 왔다, 손잡고 왔다.
정말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머님은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근데 환자로 내원한 이 대학생 남학생은 너무너무 씩씩해서 엄마 나 잘 치료받으면 돼.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하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환자분들 보면은 정말 저보다 정말 뭐 몇십 년 어린 나이는 어릴지라도. 어린 학생인데 정말 너무 씩씩한 그런 환자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죠. 네. 제가 최근에 지금 뭐 치료하고 있는 군인 환자분도 그렇고요. 근데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대신에 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사실 자기 관리를 좀 잘하시는 면은 있으세요. 말씀해주신 뭐 생활 수칙 같은 걸 열심히 지키시고. 네. 기억에 남는 분 중에 30대 여성 환자분이신데 네. 정말 너무너무 씩씩하셨어요. 이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공간이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이렇게 밝기 힘든 네, 공간이죠. 그러기는 좀 유쾌할 수 없는 공간이죠. 어렵잖아요. 네. 근데 항상 진료실에 올 때마다 굉장히 하이톤으로 인사를 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러면 정말 정말 진료실이 그냥 밝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누구보다 뭐 질병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일 텐데 그 누구보다 밝은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내 병을 잘 이겨내세요. 이게 네. 좀 정신 건강과도 좀 관련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 환자분들에게 사실 되게 어렵죠. 그게 그럴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사실 특별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병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실제로 치료 과정이 뭐 개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걱정한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뭐 가장 고생하시는 경우는 실제로 뭐 오늘도 제 환자분 중에 이제 응급실에 오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신이 고단하기 때문에 정말 마인드 컨트롤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노력하면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덜 힘들게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선생님께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네. 환자도 이렇게 네. 주눅들지 않고 밝게 있는데 내가 주눅들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좀 네.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사실 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뭐 제가 이제 진료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한 열흘쯤 전에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건강 체질이거든요. 건강 체질. 네. 그래서 저희 사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는 한번 걸려서 된통운이 났었고요. 그거 말고는 저희 뭐 젊은 교수들도 가끔 아프기도 하는데 네. 제가 사실은 뭐 이제 병가를 낸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데 한 열흘쯤 전에 이제 목요일에 진료를 하는데 그날은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셔서.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에서 재보니까 39도까지 발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몸이 힘드니까 사실 환자분들은 항상 궁금하시고 또 항상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제 컨디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평소보다는 조금 환자분들의 네. 아픔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네, 환자분들이 얼마나 치료를 받는 중에 힘이 드실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제 몸이 건강해야 환자분들한테 더 잘 좋은 진료를
해드릴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날 적지 않은 환자분들을 뵀었는데 아, 네. 별로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네, 뭐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싫은 소리를 했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셨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오셔서 목소리는 좀 괜찮아지셨냐고, 오늘은 좀 나아 보이신다고 도리어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인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실 뭐 조금 싫은 소리 하셔서 기분 나쁘시고 그럼요. 오히려 네. 싫은 소리로 대받으실 수도 네, 있었는데 그러실 텐데 더 네. 따뜻하게 그래서 네. 참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 네. 정말 항상 배우게 되고 제가 돌을 더 닦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 대화를 나눠보면 충분히 깊고 많이 닦으신 내면이 느껴지시는데 또 이런 걸 더 느끼신다니까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에게 항상 배웁니다. 좀 그러면은 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아까 뭐 밝은 대학생 환자분이나 네, 군인 환자분들이 네. 있으셨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카티세포 치료를 하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카티세포라는 거는 좀 낯선 분도 있으실 테니까 뭐 최첨단 유전자 면역세포 치료제이고 그래서 기존의 치료법으로 잘 치료가 안 되었던 분들에 적용하는 치료법입니다. 현재는 림프종 다발골수종에서 할 수 있고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분리해서 공장으로 보내면 공장에서 암세포를 찾아서 죽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네. 배양을 해서 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다시 이제 가지고 와서 몸에 넣어주면 그게 이제 치료제가 되는 거죠. 네. 물론 당연히 복잡하고 대단히 고가의 치료제고요. 개인형 맞춤 표적 항암제 느낌인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처음 받으신 환자분이 그 전에 이제 림프종에 대해서 한 10가지 치료를 받으셨었어요. 네. 정말 어떤 치료를 해도 듣지 않았던 분인데 이제 카티세포 치료 받으시고 이제 2년 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 가장 흔한 종류의 림프종인 미만성 대비세포 림프종이라는 병이 이제 재발을 하면 상당히 치료가 좀 까다로운데 보통의 재발은 2년 이내에 80% 재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완치는 5년을 기준으로 보지만 2년까지도 재발하지 않으면 재발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2년까지를 제일 예의주시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1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2년 넘게 잘 지내시니까 일단 너무 좋은 소식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사실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가벼운 병이 아니니까요. 네, 안타깝게도 정말 최선의 치료를 다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암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심성이 고운 여학생이었어요. 네. 고등학생 여학생이었고 사실은 이제 그 어머님도 유방암이셔서 치료받고 계셨고 그래서 그 친구의 아빠는 엄마를 간병을 하고 계셨고 이 친구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항상 같이 입원해서 간병하고 동생을 동생을 진짜 정말 끔찍하게 정말 너무 아끼는 그래서 두 사람 다 정말 심성이 너무너무 고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나중에 잘 치료되면 꼭 언니한테 잘해야 된다. 보답해야 된다. 언니한테 보답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떠났죠. 아이고, 네. 이제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지난 촬영에서 네. 사진을 실었었는데요. 중환자실에서는 사실 의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네. 상태니까. 근데 이제 그 천장에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이쁜 인형을 이렇게 달아놨었어요. 모빌처럼 이렇게 달아오신 네, 거구나. 네, 네, 네. 거기에 꼭 힘내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 응원하는 가족이나 뭐 언니의 모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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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안타깝게 떠나보냈어야 되셔서 그래서 더 좋은 치료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특히 이제 재발암 환자분들에게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좀 속히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카티 치료를 통해서 네, 10번의 네. 시도해도 안 되던 분이 된 것처럼 뭐 안타깝게 떠난 분들이 계신 만큼 더 많은 새로운 치료가 그런 안타까운 분들 많이 구할 수 있는 네, 길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아까 그 말씀잖아요. 되게 치료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공부를 조금만 안 하면 놓칠 수도 네, 있다고. 네, 네. 정말 다행이면서도 책임감을 많이 그런 부분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치료 성적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저희가 공부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어서요. 네. 이제 사실 정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저희가 연구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조금 신경 쓸 요소 없이 이런 환자를 네, 네. 치료하기 위한 네, 연구나 치료 요거에만 네, 집중할 수 네. 있는 환경이 네, 되면 정말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50대인데요. 네. 저도 50대가 된 지 좀 됐는데, 근데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60대 저희 선배 교수님들도 지금 당직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고단한 2024년이었던 맞습니다.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금 많은 어려운 환우분들을 만나는 선봉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게 겹치면은 치료에 좀 힘듦이 또 배가 되니까.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가 정말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여러 측면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의료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학도 선도해야 되고 또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 치료를 도입하는 측면에서도 그래야 될 거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그 최신 치료들이 이제 상당히 고가의 치료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참 사실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렇죠. 점점 이제 건강보험료 이제 부담은 올라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런 혁신 치료제들이 정말 치료 성적이 정말 좋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정말 굉장히 큰 숙제이고 이런 부분은 의사들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부 관계자분들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어려우면서도 안타까운 문제인 게 기술이 있고 네. 신약이 있더라도 네, 뭐 재정적인 문제나 네. 여러 문제로 그걸 만나보지도 못하고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졌잖아요. 네,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타깝고도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앞으로는 점점 더 국가 간 암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의 차이가 더 극명해질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다발골수종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이 안타깝게도 네.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제 그거는 의사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제도적인 한계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치료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죠. 그 약을 뭐 들여온다고 해도 이제 환자분들이 쉽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이거나 네. 그런 경우가 네, 많으니까. 저도 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약들입니다. 네. 그런 약들을 환자분들한테 네.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서 선뜻 권해드리긴 어렵죠. 그렇죠. 이게 막 네. 저번에 최근에도 TV에 나왔을 때 한 배우가 뭐 유전자 변이를 가진 뭐 아들이 있는데 이 치료제를 네. 개발하려면 네. 몇십억이 든다.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건데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걸 보니까 참 치료제가 눈앞에 있는 걸 알매도 사용할 수 없다는 그 참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경제적 유인이 이런 신약을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거를 제약사에 일방적으로 약가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모두가 담등에 머리를 맞대고 좀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약사한테 강제할 수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아니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뭐 차분하고 따뜻한 뭐또 어떻게 보면 좀 슬플 수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질문도 몇 가지 들어온 게 있어. 네, 요 네. 얘기를 네. 좀 나눠보고 네. 나머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김세웅님께서 할아버지께서 스텐트 시술 일어나요? 스탠드 시술. 아마 스텐트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스텐트인 것 같은데 혈액암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스텐트는 네. 이제 스텐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네. 스텐트라는 건 보통 이제 그물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저희 이제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혈관 터널을 뚫어주는 거죠. 막힌 네. 터널을. 또는 안타깝게도 뭐 위암, 뭐 또는 췌장암, 담도암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십이지장 쪽이 막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물망을 넣어서 음식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텐트 시술이기 때문에 아마 할아버지께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그래서 혈액암의 가능성이 썩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림프종의 경우에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사실 아주 드뭅니다. 좀 다른 요인으로도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경우가 네, 그런 많은 경우 훨씬 많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블린 제이님 질문인데요. 림프암과 림프 전이는 다른 개념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이 아주 그 잘 이해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림프암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림프종을 림프암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림프 전이는 예를 들면 유방암이 겨드랑이에 있는 애과 림프절의 전이가 되었다.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림프종이라는 거는 림프구라는 혈액 세포가 암이 되는데 주로는 림프절을 따라서 분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림프 전이는 결국은 이제 보통의 고형암이 전이가 될 때 혈액을 통한 전이와 림프 전이가 있는데 우선은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림프 전이가 일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고형암의 경우에 수술을 할 때에도 보통은 림프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넓게 절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세웅님이 한 번 더 질문 주셨는데 백혈병을 걸린 환우신가 봐요. 전파력이 있나요? 완치 확률이 높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백혈병도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여서요. 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완치율의 차이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소아의 경우에 주로 이제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상당히 완치율이 높습니다. 다만 성인에서 발생하는 골수성 백혈병은 이제 완치율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치료가 점점 좋아지기는 하지만요.
보통의 암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같은 뭐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해서 암이 전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 백혈병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매체로 노출된 게 드라마에서 백혈병 걸리면 무조건 죽고 이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되게 종류별로 좀 양상이 다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숫가루님 질문이신데 며칠 전부터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과거에 하인두 3기 23년 7월에 왼쪽 목 림프절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5회, 방사 30회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이 증상이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분은 이제 이게 혈액암은 아니시고요. 네. 하인두암이니까 이제 저게 통상적으로 두경부암이라는 부류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네. 고형암으로 진단이 되셨고, 이제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항암제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치료를 마치신 것 같아요. 그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제와 방사선을 같이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그 치료 과정이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잘 네. 이겨내신 것 같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너럴님 아까 그분 질문 주셨는데 요 네. 방금 치신 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버킷림프 정도 카티 세포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카티 세포 치료가 좀 가능한 네. 카티 세포 치료가 근데 이제 아직은 승인이 된 카티 세포 치료는 없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일부 임상 시험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제네럴님의 자제분의 경우에는 아직 뭐 1차 치료 단계에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꼭 카티 세포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아까 네. 말씀하신 버킷림프종은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좋은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다행이네요. 네. 이제 물론 대신에 항암제를 조금 세게 써야 되는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나 대부분 잘 이겨내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15일 날 교수님 뵈러 직접 가신다고 뭐 하신 것 같아요. 아산병원에 네. 오신다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민지님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제대혈이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대혈은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조혈모세포를 네. 할 때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대혈이 충분한 양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아주 많지는 않아서요. 이제 일부의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긴 질문이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링보이스님 질문인데요. 좀 가족력이 있으신가 봐요. 할아버님과 외할머니가 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외가 친척 누나께서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직 뭐 건강검진에 이상은 없었는데 어떤 피 검사를 받아보면 이런 가족력 있는 경우 도움이 될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걱정만 하신다고 그래서 암이 예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검진으로 나오는 적어도 2년 간격의 내시경 검사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마 외할머니 간암의 경우에는 보통 과거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랑 관련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힐링보이스님의 경우에는 B형 간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B형 간염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러면 간암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족력과는 별개로 사실은 저런 게 꿈의 검사죠. 우리가 피 검사만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쉽게. 근데 제가 이제 의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런 거는 그냥 만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곧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암이 암세포에 있는 DNA 유전자가 네. 실제로 아주 극소량이지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예민한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량도 검출할 수 네, 있는.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잘 검증이 되어서 실제로 상용화된 제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피 검사를 받아보면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놀라운 그런 새로운 유전자 검사법 이런 게 당장 가능한 건 아닙니다. 곧 가능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힐링 보이스님은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나오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잘 받으실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건강검진 잘 네. 받으시고 조금은 걱정을 네. 내려놓으시는 게 네.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 살펴보니 거의 50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좀 이제 새해잖아요. 네. 좀 암 환자 한우분들에게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나 격려의 메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항상 응원하고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실 지금 항암제 치료를 특히 받고 계신 분들은 그 한 분 한 분은 정말 엄청난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격려해 주시고 가족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과 서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도 힘들고요. 지켜보는 가족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힘드니까 짜증이 쉽게 나겠죠. 근데 가족분들도 처음에는 그 짜증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네.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환우분들은 가족분들에게 꼭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환자분의 가족분들은 환우분에게 꼭 용기 내라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마음을 긍정적으로 네. 힘 있게 가지신 분들이 더 치료 성적도 좋다고 그럼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새해에는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지만 조금 더 힘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덕현 교수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